이틀째의 질문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그룹홈 테바의 이혜경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런 카피가 있더군요. 모든 아동 청소년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네. 아동 그룹홈은 7명 이하의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공간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이런 수요를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아동 양육시설 또는 뭐 위탁가정 이런 데서 하여튼 아이들이 지내도록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룹홈 아이들이 네.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아이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짐작이 갑니다만 왜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아동 양육시설은 이제 시설이 넓고요.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리하시는 분, 뭐 생활지도원, 행정 업무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이렇게 따로 분장하시는 그런 전문성이 있고요. 이제 위탁가정은 그냥 일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의 경우 위탁가정은 이제 대개에 맡고 있는 그 양육하시는 분들이 조부모나 아니면 이제 친척들이 이제 위탁을 받아주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을 이렇게 봉양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룹홈의 경우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함께 회의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초록우산 굿피플, 뭐 한국장학재단 이런 그런 곳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연계하고 후원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그 진학 상담을 하고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것을 그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주는 그런 전문성을 띠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룹홈은 이제 아동 공동생활 가정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공동생활 가정으로 분류되거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시설장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식 직함은 시설장이신 거죠? 예, 시설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뭐 고아원 이렇게 부르던 곳이 있는데 그건 양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시설 하면 고아원을 연상하면 되겠군요. 네. 위탁가정에는 보통 한 명의 아이를 대개 한 명에서 두 명까지인데 두 명도 거의 있군요. 두 명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두 명.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위탁가정도 본인의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4명까지 위탁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테바. 이게 성경에 보면은 갓난아이는 모세를 담아서 날강에 띄운 그 갈대상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이동수단으로 본다고 하면은 테바는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작은 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이제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러기도 했고 이제 이 이름은 사실은 저희 사위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예, 그래서 이 테바는 갈대상자, 또 방주라는 뜻도 있고 언약궤라는 뜻도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뭐 외람되지만 저는 이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거창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서원 기도를 갚느라고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었고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살리는 그 요괴벳의 마음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엮는 마음으로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저는 이제 남편이 2008년부터 2010년 이제 코넬대에 MBA를 수료를 했는데요. 그때 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2006년도에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IBT 토플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입학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 토플 시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막 토플 대란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토플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로 저희가 이제 남편이 유학의 길에 들어섰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소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저희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이제 어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저도 좀 그걸 좀 잊어버리고 그때 2008년,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다녀온 후에 유학 다녀온 후에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 큰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 그 딸 사위에 저희 딸이 이제 그런 임시보호시설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있으면서 어려운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테바 갈대상자는 방향키 높고 엔진 높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존했던 생각이 담긴 네, 그렇죠. 장면 같은 생각이 했습니다. 방금 부군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네. 테바를 운영하면서 부군이 많이 도우시죠? 가장 큰 후원자죠. 네. 네, 저희가 시설을 만들 때 그룹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이제 진입평가라는 걸 받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진입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자비량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을 저희 집을 얻고 또 월세를 내고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후원금을 이제 저희 남편이 후원해줘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자비량이란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자력으로 네. 자비를 들여서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부담을 하게 됐죠. 테바에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5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뭐 학대 방임 상태에 있던 아이들인가요? 네, 그렇죠. 거의 이제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한 고아원은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서 뭐 아이들이 발생되거나 아이들의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이 되면 아이들의 어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입양,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위탁, 그리고는 이제 그룹홈이나 이제 아동 양육시설로 이렇게 배정을 받는데 되게 저희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양육하는 것보다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키우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양육시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인데 그룹홈은 이제 중간에 발생되는 아이들, 그래서 주로 학대.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임시보호 시설에 이제 아이들이 가 있다가 장기 시설인 이제 저희 그룹홈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양육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테바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룹홈에 온 아이들이 되게 다수가 경계선 지능, 뭐 네. ADHD,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라면서요? 네,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1% 정도가 이제 경계선 아동, 그다음에 이 ADHD 그런 특수요구 아동들이고요. 이제 그룹홈이 한 51% 정도 되고 뭐 대형 양육시설은 한 48% 뭐 이 정도 된다고 저희가 그룹홈이 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비중이 좀 더 높죠. 네. 7년여간 하신 거죠? 예, 7년 이상 했습니다. 7년여간 테바를 거쳐간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총 11명이고요. 제가 이제 테바 그룹홈 이전에 다른 그룹홈에도 시설장으로 있었었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뭐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부모가 이제 종이도 없어서 분유 깡통에 그 포장지에다가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성본 창설이라 그래서요. 아이가 본이 없잖아요. 본관. 그래서 그런 본관을 만들어서 이제 이제 출생 신고를 하는 그런 아이들부터 이제 고3 때 들어와서
그 아이를 이제 대학에 보내는 뭐 그런 케이스까지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고3 때 뒤늦게 이제 보호 종료를 저희가 만 18, 지금은 이제 2020년에 변화되기는 했지만 만 18세까지가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변화됐습니다. 2022년에 만 24세로 이 보호 연장이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그 보호 종료한 아동들이 2명이 연달아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굉장히 자립에 대한 자립아동, 보호 종료 아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아이가 2020년에 처음 왔던 아이가 고3이고 생일이 5월이라서 한 달 후면 보호 종료가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3이면 되게 그룹홈에서 이렇게 어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집에 쓰레기가 이제 머리끝까지 차 있는 소위 쓰레기집. 예, 쓰레기집. 예, 그래서 14평 아파트인데 그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았던 아이고 이제 한부모 가정이었고요.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는 조현병이었고 그래서 엄마를 그 병원에 입원시키고 들어와야만 했던 그 아이. 예, 그 아이가 이제 처음이었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 학원을 보내거나 이제 학원에 보낼 성적도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처음에 저희 가족 온 가족이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공부 가르쳐주고 저희 딸들이 와서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처음에 이제 집에 왔을 때 이제 자기 집에 가면 뭐 중요한 물건을 찾으러 갔었는데 나오면서 그래요. 이모 집에 빨리 가요. 우리 집에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네 집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 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회피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상담하고 또 이렇게 공부 학습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일본어 JLPT N2까지 이렇게 따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간호학과 가서 요즘에 이제 실습단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가 좀 가장 기억에 남죠. 네. 지금은 보호 종료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소통하십니까? 예, 하죠. 네. 예, 보호 종료 후에도 5년간은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간호학과라 해서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남자입니다. 네. 남자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아이들을 돌보면서 뭐가 가장 힘들고 또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저희가 오해받는 것이 저희 종사자들이 오해받는 것이 가장 좀 억울하고 어렵습니다. 예, 저희 이제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 중에 한 명이 그 자기 다리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자꾸 뜯어요. 그래서 종아리 전체에 그 상처가 꼭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이 그렇게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고 하니까 학대를 받고 있는가 싶어서 양호 선생님한테 그 아이를 이제 맡겼어요. 이 아이가 다리 상처가 이런데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신 거죠. 학대받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선생님들한테 학대받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은 굉장히 정말 저희들이 온 열정과 사랑으로 키우는데도 이렇게 학대받고 있고 외면당하고 아이들을 대충대충 키우고 있는 건 선입관이죠. 예, 편견. 그런 편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선 굉장히 모범생처럼 생활을 하는데 집에 그 그룹홈에 와서는 뭐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뭐 가출하고 그다음에 뭐 PC방 가서 살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그런 아이들이 뭐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참 많지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0월에 원가정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돌아가서 저희 집에 살 때는 아이가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2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뭐 찾아가고 경찰, 스쿨폴리스나 뭐 이렇게 지자체, 구청에서도 이렇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이제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리고 아침이면 자고 그리고 이제 낮이면 지여가 동생네 가서 뭐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PC방 가고 뭐 이렇게 2년 동안 학교를 안 간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모범생이었는데 정말 이게 맞냐 했더니 새로 이제 엄마한테 원가정 복귀해서 갔던 그 담임 선생님이 지금 원래 다니던 학교에다가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너무 모범생이었는데 이런 오해를 그렇게 나중에 오해를 푼 적이 있고 또 아까 그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은 그런 아이도 피부과에 가서 또 증명을 또 하고 뭐 이런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종사자들이 어려운 마음이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떨어지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고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제 화가 나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식칼 들고 뭐 이렇게 뭐 형을 죽이겠다, 뭐 선생님을 죽이겠다, 뭐 이렇게 달려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는 좀 겁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렵죠. 지금 과거에 그 소망교도소에 아침 뭐 강의를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만은 교도소도 아주 출소 후에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말하자면 그룹홈에 있던 아이들이 원가정에 돌아갔을 때 다시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죠. 네, 생기는데 원가정에 돌아가서 생겼을 때 이제 되게 이렇게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 만약에 태바에 있다가 원가정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다시 태바로 돌아오고 싶어도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저희는 지금 현재 뭐 5명, 7명 뭐 이렇게 7명인 경우는 어렵고요. 한 방에서 3명까지만 지낼 수 있어서 대개는 이제 4명에서 6명이 자는데 저희가 정원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하는 아동들은 계속 그런 요보 아동들은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아이가 하나 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임시보호 시설에 있다가 다른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에이즈 부모가 에이즈 환자여서 아이 같은 경우 HIV 감염 복균자인데 그런 아이다 보니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어려워합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임시보호 시설에 아직 있고요. 저하고 이제 3년 지내다가 갔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 HIV보다. 코로나는 이제 침으로만 감염이 되는데, 이 아이는 모범생이었던 아이였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부모가 이제 다시 수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의 경우 본인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부모가 복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럼 이런 일을 하시면서 나름의 보람은 뭔가요? 보람은 이제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 저희가 이제 지금 셋째 같은 경우에 표정이 없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부모가 학대를 당해서 그 아이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밤에 이렇게 자다가 그 아빠가 자기를 때리는 꿈을 꾸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가족폭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금 저희 집에 그룹홈에 오는 아이들의 아동학대가 뭐 한 30%, 뭐 방임, 뭐 그러니까 방임의 경우는 이렇게 뭐 수감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그런 학대 아동들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발생되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사진 다 찍고서 병원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이가 이렇게 아빠한테 맞던 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되게 학원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깜빡 졸았는데 뭐 그런 꿈을 꾸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잠에서 깨지 못해서 뭐 계속 그 버스가 순환버스였는데 버스를 계속 타고 있다가 왜 안 오고 있니? 제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 벨소리에 이제 깨서 일어나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항공경비 학교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표정 하나 없이 아이가 정말 무표정하게 다니던 아이가 이제 조금씩 웃을 때 그럴 때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꿈을 찾았을 때 합격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정말 그 환희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것도 배우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합격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도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경계선 아동은 IQ 66에서 84 정도의 아동을 경계선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6 이하는 지적장애, 84 이상은 일반 아동으로 분류되는데 66이었던 아동이 이제 연극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냥 굉장히 단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아이가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중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을 또 계속 시키게 됐고 또 이제 노원경찰서 후원으로 하는 그 극단에 들어가서 뮤지컬을 배우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그 뮤지컬에서 주인공까지 하게 되는 지금 이제 3년째 주인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IQ가 66이었던 아이가 IQ가 84로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게 됐고요. 학습도 꾸준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올해 이제 고3인데 대학을 보내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그럴 때 기쁘죠. 보람되고. 그 아이가 그 노래에 대한 재능도 있었던 거군요. 노래에 대한 재능은 없고요. 이제 뮤지컬을 할 때 노래는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연극을 할 때 대사를 외우는 능력이 생긴 거죠.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초학습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좀 그래도 암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연극이나 그 뮤지컬을 할 때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빌라더위 재판이라는 데서 물 떠오는 하인 역할을 해서 대사가 없었는데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이한테 대사도 주고 또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주인공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그 자립 준비 청년 얘기 좀 하셨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나이가 상향이 된 거예요? 18세에서? 만 18세였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2021년 12월 21일 날 그 아동복지법 16조 3항에 그 아동보호 연장제를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변경이 되었죠. 그건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자립정착금 지금 1,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22년까지는 1,000만 원은 예전 얘기고요. 그렇군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22년도 그 일 이후로 이제 1,500에서 2,000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00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지원이 뭐 말 그대로 자립을 하기엔 좀 턱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대책,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게 마련돼야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정말 이 정도까지 해주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자립하는 아이들한테는 그 행복주택 영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정착금이라고 이렇게 목돈을 주시는 거는 그 보증금에 그 집을 구할 때 보증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LH나 SH에서 그
그 아이들한테 지원금이 나갑니다. 주거급여가 나가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50만 원, 매월 50만 원 5년 동안 보호 종료를 하는 시점부터 5년 동안은 이제 예전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만 원 정도 매월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이 처음에 지금 보호 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자립정착금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아이들이 알바를 할 때 주거비, 기초수급비나 자립정착금이 있다 보니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입이 발생되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깎여요. 기초수급비나 그러니까 자립정착금은 정상 참작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좀 창작이 됩니다. 지금은 네. 작년부터 창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창작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 뭐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가게 되면 그게 좀 창작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나라에서 그것을 좀 창작해 주셔서 보호 종료의 아동의 경우에는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5년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연장에서 네. 그룹홈의 원장으로서 관계 당국,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기대, 네. 요청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저희 일단 주거 관련해서요. 네, 저희가 서울시 67개 그룹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그룹홈 대표로 서울 지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67개 그룹홈 중에 29개가 월세입니다. 네, 그리고 LH나 SH,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나머지의 경우는 법인에서 얻어주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주인이 2년마다 이제 재계약을 해주면 감사한데 저의 경우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사 비용이 뭐 한 300만 원, 에어컨 설치비까지 그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주거가 안정이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아예 그런 당국에서 네네. 집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시설을 설립하는 기준이 이 운영의 주체가 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7년인가 10년 전에는 그 대전의 지역에서는 그 LH에서 다 그 대전에서 운영되는 그룹홈은 집을 한 채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선례도 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꼭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과거에는 그게 그런 집을 이렇게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준다거나 지금도 뭐 LH에서도 그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주는데 저희 그 주거 입주 조건이 82.5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는 그 SH나 LH에서 82.5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하나 나온 것까지는 있었거든요. 22년도에 은평구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82.5제곱미터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는 저희가 이제 보증금이 적은 금액으로 그런데 지금 2018년부터 서울시의 그런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50만 원 월세 내던 것이 지금 뭐 150만 원, 180만 원 내는 뭐 그런 그룹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이 세입자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네, 공공이 말하자면 그룹홈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 전세,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이제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설들이 그런 임대 아파트에 저희 지금 장애인, 노인이 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동 공동생활 가정만 한 글자만 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한 단어, 글자 수 6글자지만 6글자만 좀 집어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생겨서 이사 안 다니고
이제 이모 또 우리 이사 가요? 이제 아이들이한테 이런 얘기 안 듣고 아이들이 전화가 안 가고 이게 전화 가면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네요.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러지 않게 주거가 안정이 되면 네. 가장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처우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저희가 3교대 근무하는 상황이거든요. 24시간 생활시설이다 보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밤에도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5명 중에 1명만 일반 아동이고 4명은 지금 ADHD나 경계선 때문에 그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약 기운이 떨어지는 밤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아이도 있고 뭐 칼을 드는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근무 조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선생님이 22%고요. 3년 안에 그만두는 선생님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이렇게 자꾸만 자주 그만두고 그러다 보면 그걸 메꿔야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선생님을 또 교육해야 되고 새로운 그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시설장들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빨간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휴가 길 때, 그다음에 명절,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저희가 시설장도 모두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예, 노동절 이런 날은 이제 그 선생님들, 종사자들은 다 휴가를 줘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시설장들이 5월 1일과 명절은 거의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친정에 잘 못 가는 그런 원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 밖에 사회적 시선? 네. 우리 사회 인식? 예. 세상 사람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으려고 아동그룹홈은 이제 간판이 없이 운영됩니다. 이제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있고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후원단체가 후원을 하러 직접 후원을 하러 가기도 하고 봉사단체가 가서 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런데 저희 그룹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저희들 아이들이 다 집에서 학습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나 뭐 태블릿 4개 켜놓고 아이들 집에서 온전히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저희가 그런 시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모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아동그룹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후보님들과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간담회가 있어서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정책 간담회 때 가면 아동그룹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은 아동 관련 어려운 점은 이제 일반 이제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뭐 핸드폰을 만들거나 아동 여권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아이들의 그런 뭐 개인 보호 그런 동의서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이제 후견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도에 입소했고 아이들이 이제 친권자가 있습니다. 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친권자를 찾을 수 없는 시설 수감이나 어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원가정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진짜 친권자가 있죠. 그런데 뭐 이혼을 해서도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해서 온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친권자가 있다 보니 저희가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 뭐 해외여행을 아이들하고 가고 싶어도 여권을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동 핸드폰을 만들 때도 그런 걸 해줄 수 없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한 거는 이제 그런 통장 개설 가장 큰 게 통장 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에는 그냥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25년도부터는 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또 장학금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아이하고 그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게 아동학대 때문에 재판을 받은 케이스는 가정법원에 이 아이가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 이 아이 후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없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이 직권으로 아동한테 이렇게 그룹홈에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법원에 이 아이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후견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제도적인 예. 법적인 절차 그런 게 어렵습니다. 친권에 대한 것. 네. 예. 그럼 그 관련 법령 제도를 고칠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국가나 서울시에 또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특수아동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이제 퇴소를 하고 나면은 이제 20살이 넘어도 아이들이 밥 해 먹으면서 이렇게 빨래 하면서 직장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한 아이들이 자립관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자립관에도 이 경계선 아동은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아동이 아니라서 자립관에서는 일반 아동만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특수 아동들 아까 그렇게 이렇게 경계선 아동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립관을 좀 만들어 주시면 국가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아동들 아까 말씀드린 아동들 중에 이제 23%가 경계선지능, 21%가 ADHD, 그다음에 조현병이나 이제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동들이 해당되는데요. 7%나 되는 그런 조현병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이 넓어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따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룹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방이 3개의 그런 33평 아파트나 연립주택 정도인데 방 2개는 아동들이 이제 3명씩 그렇게 자야 하고 3명이나 2명 그리고 이제 방 하나는 사무실이면서 또 선생님이 당직 선생님이 자야 하는 방이고 하다 보니 이제 아동이 그렇게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을 그렇게 따로 머물 수 있는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나머지 아이들 저희가 특수 아동 한 명이 이렇게 문제 행동을 그렇게 크게 벌렸을 때 나머지 아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 특수효과 아동들을 분리해서 양육하는 시설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룹홈을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시선 그런 인식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룹홈에 간판이 없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가족 회의 때 우리 민원 들어오면 여기서 쫓겨나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지금 3번 이상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저희가 주로 1층에서 살았는데 지금 8층이에요. 그래서 너 밤에 10시 넘어서 기타 치면 안 돼. 이건 공동 생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꼭 지켜야 될 예절이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에서 떠들면 안 돼. 뭐 사뿐사뿐 걸어라. 그리고 뭐 그 슬리퍼 같은 게 푹신한 슬리퍼를 이렇게 마련해 준다든가. 이래서 아이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쫓겨난 뭐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 특수 아동들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 없이 뭐 주차장에 세워진 뭐 차에 우산으로 이렇게 뭐 긁고 간다든지 뭐 이제 뭐 전남 보성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뭐 저기 그 뭐죠 논두렁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축사랑 창고가 이렇게 불에 타서 뭐 4억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 그룹홈의 모든 그 금액은 이제 지출 증빙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해결하기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태바와 관련한 나름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아이들이 태바에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정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의 그 시설장 대표로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모든 시설장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2급 그 사회복지사 그 시설 처우에서는 2급 급에 해당하는 그런 처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3급 시설장 상급으로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가 정상화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정말 제대로 된 자립을 할 수 있는 아까 보호 종료한 아동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호학과 졸업하려면 이제 토익 점수가 돼야지 졸업을 하는데 뭐 그런 그 아이도 그렇고 지금 항공고 다니는 아이는 이제 자격증을 지금 6개를 따야지 졸업이 가능한데 지금 5개 땄거든요.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잘 봐서 졸업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선 아동이 이제 올해 고3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이 아이들이 잘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태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태바와 이 원장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둘째 질문, 오늘은 그룹홈 태바의 이혜경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